텔레칩스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9.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7,310%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1회전으로 산출됩니다. 하단에 남아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942억 원대로서 전년 상반기보다 39.6%가 증가했고요. 그런데 반대로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13.6%가 감소했습니다. 매출이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재고를 줄였다는 것은 스루프 관점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그 재고 관리이지만은 원가회계 영업이익 산출 로직에서는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출 원가가 적게 상승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 54.7%가 증가했고요. 판매 관리비도 45.8%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는 영업이익 84억 9,1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99.6% 거의 100%가 두 배가 영업이익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원가 회계는 결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44.2%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4.6% 높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원재료 및 그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보게 됩니다. 수르풋율은 근데 반대로 그 재료 비율이 올랐기 때문에 1% 하락을 했습니다.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운영 비용은 16.1%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 0.19 상승했고요. 스루픈 영업이익은 104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9억 1천만 원이 더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에서 보면은 WCAI 여기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이 15억 감소했고 다 감소했는데 제공품만 17억 증가한 거로 돼 있어서 종합적으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40억 7,1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한 금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한 것이 원가회계 영업이익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재고가 감소하면은 스르풋 손익은 이익이 더 많이 나오게 산출해 줍니다. 그런데 원재료가 거의 없어요. 이것을 봐가지고 거의 무재고로 운영하는 것이 독특한데 원재료 공급이 아주 안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요것은 재고의 어떤 양면성, 야누스 같은 양면성에 대한 것을 소개를 하는 건데 어떤 형태로든 재고 관리는 보충 시스템, 리프레니시먼트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은 재고자산은 변동이란 것이 이제 그 구두로 있던 거를 제가 자꾸 깜빡깜빡 하는 바람에 남한테도 얘기해 줄 때 또 산식을 보고 그러려니 했지만은 안 잊어버리려고 아예 표시를 했습니다. 재고자산의 변동액은 기초배기 기말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산출 로직상 딱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회사는 그 범위를 제품과 제공품으로 했습니다. 요게 이제 그 20억이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그 실질적으로 재고가 감소했다는 얘기고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원재료 사용액으로 돼 있는데 등이라고 또 뭐 좀 더 들어갔어요. 어쨌든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매출원가 재료비인데 93.5%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은 16.1%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비용 548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312억 원을 뺀 금액이 236억 원 가공비가 되겠는데 총 제조 비용에 대한 비율로는 47%,
5.1%가 하락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올랐는데요. 이것으로 봐서도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라고 2차 추론이 가능하겠습니다. 1, 2차 추론이 동일하게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어요. 이 금액은 PQ 생산 재료비의 차이액과 동일한 금액이고, 또한 이것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그 금액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WCAI는 기말에서 기초를 뺀 거예요. 재고자산 명세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나왔더니 이건 재고가 40억 줄었죠. 그런데 회사가 제시한 거는 20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갭이 20억 6,3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은 이 회사가 얘기했듯이 그 상품은 안 는 것 같다 해서 상품의 증가액을 가감해 주면은 최종 갭투 5억 5천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인지는 최종적으로 추적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앞장에 이 원재료의 사용액 등 이런 거에는 상품의 매입액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금액으로 그렇게 일단 해석을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3단계로서 그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일치를 합니다. 차이는 뭐 그렇게 크게 안 나지만은 이게 불투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용으로서 인건비가 196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20%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32명이 증가가 됐고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이 1억 1,300만 50만 원인데 거의 뭐 대기업 수준으로 임금 수준이 매우 높군요. 전년보다도 한 8.9% 임금 인상이 되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인당 평균 매출액도 좀 상승을 했고요. 외주 가공비는 그런데 거꾸로 줄었습니다. 직원 수가 증가하면서 매출도 증가했는데 외주 가공비가 줄었다 하는 얘기는 깎은 게 아니고 아마 직영 외주 주던 곳을 직영 처리하는 거로 그렇게 그 공정이 뭐 변화가 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이제 그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2.1회전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스루픈율은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분석 경험상 회사는 우리는 그런 회사가 아니오라고 반증을 하시려면은 원재료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되는데 1, 2차 추론에서 했던 것처럼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텐데 이상하다. 이상한 반증 추론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또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내려갔어요. 그건 뭐 다행인 거고. 그리고 투하자본 이익률은 그 3.7%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분면으로 분석 경험을 어떤 통계적인 4분면으로 작성한 건데 역방향 부식회계 가정을 할 경우에 회전율은 상승하고 슬로픈율은 하락했을 경우도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하는데 앞장에서 얘기한 대로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과연 입증이 될 수 있는지 더 추적을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재료 가격 추이에 대해서는 SDRAM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이것이 매입 비중이 91%인데 가중 평균으로 하면은 80.3%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가중 평균으로 80%가 임금이 그 원재료 가격이 올랐습니다. 상품 가격은 모릅니다. 상품은 보통들 그 공시를 안 하니까요. 근데 제품 가격을 보면은 이 S D램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DMP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 이게 이제 내수 가격, 수출 가격이 있어서 이것도 단순 평균을 한 다음에 그게 매출 부정이 거의 89%가 돼가지고 이걸 곱하면은 가중 평균으로 12.4%.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 TV 수준 칩이란 게 그 매출 비중이 1%뿐이 안 돼 가지고 이게 뭐 소수점 한 자리까지도 안 나옵니다. 에, 그 가격 인상 압박률이. 그래서 이것을 그 일목요연하게 보는 요약표로 본다 그러면은 원재료 가중 평균 상승률이 80%라면은 제품 가격을 42.6% 그 올려줘야 되는 거로. 근데 원재료 가공 비율은 좀 내려갔죠. 그래서 이걸 합치면은 40% 정도는 올려줘야 재가격이 되는데 12.4%뿐이 인상을 못 시켰어요. 상품 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원재료 가격 하락 추론은 입증되지 않습니다. 원재료 가격은 대폭 상승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게 맞다 이거죠. 그러면은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이 아직 유효한 겁니다. 반증이 되기 전까지는. 제품 판매 가격은 상승했으나 아까 하락했다라고 추론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입증이 안 되냐? 아, 이렇게 반대로 해석해 볼 수 있겠어요. 원재료 가격이 80%나 상승했는데 이 상승 압박률이 42%나 되는데 12.4%뿐이 인상을 못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내려간 거다. 또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50% 정도는 수긍이 단다. 판매 가격은 내려간 꼴이다. 라고 말이죠. 지금까지 구두로 말씀드린 것을 하나의 그 추론 도표로서 표시를 해 본 건데요. 반증은 제가 그 변호사 입장에서 할 경우에 순방향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는데 실패했죠. 그러니까 검사 역할이 돼버린 겁니다. 원재료 가격 및 판매 가격 추이가 역방향 데이터가 나왔다. 근데 어찌 보면은 그 다 인상이 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역방향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러니까 입증을 한 거에는 그게 역방향 데이터로 입증이 됐기 때문에 부식회계를 했더라고. 제가 검사 입장으로 그 기소를 한다 그러면은 투명성 법정에서 부식회계를 했다라고. 그러나 제가 분석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검사한테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분석한 것은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그렇게 오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 회전율을 올렸었던 것은 우리가 재고 관리를 보충 시스템으로 잘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재고 회전율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으로 산출해 보면은 이것이 정당화되는 것이 입증이 될 것입니다라고 저는 변론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충 자료로서 재고 흐름 데이터를 추가로 증거로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를 회사한테 좀 얘기를 해서 WCAI로 완전히 표준화해라. 그래야 저렇게 검사 놈이 의심의 눈초리로 안 보게 됩니다. 라고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해서 이 연말 매출액을 보면은 1840억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 영업이익이 131억 분이 안 나오는데 원가 회계에는 이렇게 재고가 감소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재고의 감소는 원가 회계는 영업이익의 감소로 나타납니다. 그럼 계획만큼 올리자 그러면 매출을 3% 정도 또 영업이 노력을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한 170억 정도 계획한 거에 유사하게 그래서 매출을 1895억까지는 매출 달성을 해야 된다라는 사업 계획 목표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 힘들어 가지고 납품하기도 어려운데 그러면은 재고를 거꾸로 14%를 인상을 아니 그 증가를 시킨다면은 매출액의 변화는 없더라도 영업은 가만히 있더라도 영업이익은 202억으로 가만히 있어도 그 매출 노력한 것보다도 더 이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원가 회계를 하게 되면은 분식의 유혹은 허구 헛날 있게 마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민감하게들 얘기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그 어떤 그 위트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그 이 화장품 냄새가 화장품 발라 그 덕지덕지 그래도 그 화장품 냄새가 좀 많이 처발른 냄새가 조금 난다. 화장하지 않은 생얼을 그 이 회계 쪽은 생얼을 보여줘야 됩니다. 화장하지 마세요. 냄새 납니다. 아무리 좋은 냄새라 하더라도 냄새 나는 거 짙으면은 싫습니다. 스루포로 예측하면은 이 188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 경우 스루프상으로는 205억 원의 이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더 돈을 벌어보자고 한다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4.5회전, 6.5% 정도 더 노력을 못 하느냐? 이렇게 되면은 매출이 2천억 원대를 하게 되면은 영업이익은 290억까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실업보드 회계 기준은 이걸 단가라고 비유를 하면은 18만 8천 원에 팔아야 된다는 판매 가격 정책이 나오고 원가 회계 기준은 18만 4천 원. 그래서 스루풋은 4천 원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것을 이게 어떤 납품 단가라 그러면 이걸 관철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논리를 통해 가지고 재료비 가격이 올랐고 했기 때문에 반영을 해 줘야 되고 우리가 이익률은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스루풋률은 더 올려달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깎지 말고 원재료 가격 인상된 것만 반영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그 설득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획을 하다 보면은 어떤 통계적인 측면을 4분면으로 그 매트릭스 표로 만들어 봤는데 재고가 감소했죠. 재고 감소는 디프레이션 현상 중에 하나고 그러면은 그 이 스루풋 회계는 이익의 증가로 나옵니다. 재고 회전율 상승을 했죠. 그리고 또 판매 예가는 원가 회계보다 아까 높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루풋 회계는 디프레이션 시대에 디프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 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중국의 그 디프레이션 영향 때문에 한국도 지금 그 충격파가 왔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그 스루풋 그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연초에는 11,000원대였는데 25,800원으로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14,750원이 상승했고요. 장부 가격 대비 185%로 이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주주는 이장규 씨가 20.6% 가지고 있고 LX 세미콘이 10%를 가지고 있네요. 이거를 보면은 그 아까 원재료를 거의 그 무재고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 원재료를 LX 세미콘이 공급해 주는 거 아닌가? 요런 또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 관계는 나중에 다시 확인할 길이 있으면은 좀 확인해 보고 싶네요. 그리고 외국인이 그 7.73%면은 조금 관심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 텔레칩스라고 처음 접해 봤는데 나름대로 잘 양호하게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LX 세미콘하고 또 뭐 관련이 있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또 LX 세미콘도 한번 세미 반도체라는 게 세미컨덕터라고 해가지고 반도체를 영어로는 이제 세미 컨덕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LX 그 세미콘도 반도체 계통 만드는 건데 이 그 텔레칩스에 원재료를 공급해 주는 그런 회사로 해석이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